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2015학년도 인문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분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2015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 연대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해당하는 부분만 좀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 연세대학교 그 1번 문제와 관련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중에 의미 있는 것들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2쪽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연대 1번 문제, 뭐 대표적인 그 전형적인 아주 유명한 그 3자 비교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유형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채점 포인트와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1번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채점 포인트. 새 제시문의 핵심 논지와 차별성을 추출하고 이를 비교 서술해야 함. 네, 뭐 이건 그냥 뭐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새 제시문 전체 또는 두 제시문씩을 관통하는 주제 개념어 등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을 경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요 그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제 개념어 요거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문 읽으면서 주제, 개념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주제나 개념어가 제시문 속에 그대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유, 평등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다 하면 스스로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성공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좀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세 제시문 전체 또는 두 제시문씩을 관통한다. 그런 주제 개념어를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요. 그 주제 개념어를 찾는데 그게 그냥 하나의 그 가나다 제시문 중에 한 제시문에만 나와 있는 주제 개념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 제시문 전체에 나와 있거나 가나다 전체에 나와 있거나 혹은 적어도 두 개, 뭐 가나, 나다, 혹은 가다 이렇게 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주제 개념어를 찾아내야 된다.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식의 글쓰기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뻔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좀 그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내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평가 기준 상.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제일 점수가 높다 그 얘긴데요. 주제어 개념을 추출해 새 제시문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분석하면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주제어 개념어 추출하라 그런 얘기 저 위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새 제시문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이야기하라 라고 돼 있거든요. 요게 지금 제가 번호를 1번, 2번 붙여놨는데 요게 또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그 이제 중에 해당하는 설명을 좀 더 읽어보면 요 내용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중으로 넘어갑시다. 제시문들의 논지 이해라든지 지문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에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면 중이다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2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이 두 개 중에 어느 한쪽만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면 중간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시문들의 논지 이해도 잘 해야 되고 지문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그 연대 준비하는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연대 준비하는 학생들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3명, 4명 정도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2번 내용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3명, 4명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 제시문에서 A라는 주제어를 이제 뽑아낸 겁니다.
뽑아내놓고 이제 답안지, 그러니까 원고지에다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주제어와 관련해서 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나다 제시문에서 B라는 주제어를 찾아낸 다음에 B 주제어와 관련해서는 나 제시문은 이렇고 다 제시문은 이렇다, 이렇게 쓰고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평가 기준 중짜리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뭐가 빠진 거죠? 이게 빠진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가나다의 각각의 제시문에 전체 논지에 대한 서술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 제시문은 이러이러한 얘기다 쭉 쓰고요. 나 제시문은 이러이러한 얘기다 쭉 쓰고, 다 제시문은 이러이러한 얘기다 쭉 쓰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중에 가나에는 A라는 주제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는 이렇고 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요 순서대로 글을 쓰라는 게 아니고 요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가나다의 전체 논지 서술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제시문간 비교하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그냥 그 비교만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제 경험상 10명 중에 3, 4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좋지 않다. 전체 글의 논지를 서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여기 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논술 1번 문제 해법, 영양평가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이제 해보는 건데요. 우선 공통주제어 혹은 개념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통주제어나 그 개념어는 세 제시문 전체에 해당하는 것, 시거나 혹은 적어도 두 제시문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지 않고 하나의 제시문에만 나와 있는 내용을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제 찾습니다. 찾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제시문들을 뭐 공통점을 찾기도 하고 차이점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되지 않은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아까 강조했던 게 요 내용인데요. 요걸 이제 빼먹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각 제시문의 논지도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의 논지는 어떤 것이다, 나는 어떤 것이다, 다는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A 주제에 대해서는 뭐 가는 뭐라 그러고 나는 뭐라 그랬다. 또 한편 B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뭐라 그러고 다는 뭐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두 내용을 어떻게 결합해서 천자분량으로 써낼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그 관건이 또 이제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좀 강의하기가 적절치 않고요. 연대 문제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 방법은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는 것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그 동영상이 계속 될 건데요. 1번 문제를 이제 설명하면서 동영상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시작될 건데 놀라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찍는 이 동영상이, 그러니까 원래는 나중에 찍은 거거든요. 나중에 찍었다가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서 계속 이어질 동영상이 뭔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멘트가 시작될 텐데 놀라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15학년도 연대 인문계열 논술 문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먼저 읽어볼게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연대 하면은 떠오르는 1번 전형적인 3자 비교 문제가 나왔죠. 밑에 제시문들 일단 가나다를 살펴보고 우리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을 조금 위로 올려서 봅시다. 제시문 가만 나오면 되니까는요. 됐죠? 예, 봅시다. 제시문 가.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조류나 야생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만한 분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판사는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보호하자. 뭐를요? 자연을요.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동물로 범위를 축소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판사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거듭나무라서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이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판사가 보호해야 된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용모는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호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하다라는 부분은 판사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호 가치 있으면 보호하자. 그건 나도 찬성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제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는 을에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예, 라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꿩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다. 해로운 조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판사는 보호하자라고 했는데 용모 오케이 보호하는 거 좋아. 근데 얘는 해조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오, 패기가 아주.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는 바깥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이 있으면 저도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인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용모가 하는 겁니다. 동물도 권리 있다, 플러스 인간도 권리 있다. 저도 야생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인간인데 말입니다. 야생인격이 물격보다도 거시기 하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생인격이 물격보다 거시기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글씨가 안 예쁜데요. 인간의 권리보다 동물의 권리가 훨씬 더 높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지금 용모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판사는 동물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용모가 오케이 나도 인정해. 어디 있습니까?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케이 나도 동의. 근데 동물의 권리보다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인간을 해치는 해저라면 그러면 그때는 그 동물의 권리는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꿩 확 잡아먹어버려도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심가에 대한 내용 이렇게 분석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재심은 나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띠리리리리 띠띠리리리 띠띠띠띠띠 예 이렇게 재심은 나를 이 부분이요.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해봅니다. 재심은 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 이론을 통해 해부학적, 행동적 그리고 사고와 의식, 감정을 포함하는 정신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물들 사이에 진화적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다윈은 뭐라 그랬냐면 동물 사이에 진화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하고 인간하고 진화론적으로 볼 때 같은 라인 안에 있다. 어렴풋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자신과 현격하게 달라 보이는 종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왜 크게 다르지 않죠? 진화적으로 연속성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찰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는 결코 급진적 의견이 아니다. 만일 인간이 특정한 기술 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른 동물들 역시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죠?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진화적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뭐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간의 지성과 지각 능력, 감정 그리고 윤리의식이 어디에서 기원하겠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실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화해갖고 인간에게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랑 동물이랑 되게 비슷하다. 만약에 그거 부정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도대체 어디서 왔는 거냐?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들의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은 다른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의 견해에 따르자면 종들을 서열 매기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서열관계를 매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 게다가 그것은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해갖고 여기가 좋아, 얘가 나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 얘기 생략합니다. 종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종우월주의는 저 위에 서열 관계에 관한 개념하고 유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아래 순서를 정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아까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 다른 동물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정당화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우월주의도 동물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하며 가치 있다고 선포하는 순간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 혹은 종우월주의에 기초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돼요. 눈을 돌리고 막 학대해버리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존중해달라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그들의 관청에 귀를 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를 닫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라.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진화적인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점도 많이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이런 진화적 연속성이나 유사점을 무시하는 서열관계에 기초한 혹은 종우월주의에 기초한 사고방식은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논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의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가제신문에서는 인간의 권리가 우선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나제신문에서는 우선되는 거 아니다. 그런 우월주의 가지면 안 된다. 그거 동물학대 정당화하는 거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은 그 진화적인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동등하게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신문 가와 나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해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시문 다로 넘어왔습니다. 동물들은 자의식적이지 않으며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동물들은 자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에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과 동물은 어떤 관계죠?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인간이 우월적인 존재다라는 의미가 도출이 되겠네요. 우리는 왜 동물들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건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왜죠? 인간은 무엇인가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왜 존재해? 라는 따위의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과 인간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제시문 다는 그 제시문 가에 나왔던 용무의 의견과 비슷해 보입니다. 인간이 우월적이다라고 보는 거니까는요. 그런데요, 그 뒤에를 보시면은요, 이제 달라지거든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류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다. 이게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월하다고 해서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 그 권리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왜죠? 그걸 통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이제 개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개가 이제 인간에게 충실하게 오랫동안 봉사했다면 그 개가 이제 이렇게 늙었어요. 그랬을 때 확 버려버리면 됩니까? 유기해버리면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나오죠? 그래 개가 더 이상 봉사가 어려울 정도로 늙어버리더라도 그 주인은 개가 죽을 때까지 개와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들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요. 개가 인간에게 봉사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그 인간을 위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그 개를 우리도 보호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쭉 여기 이제 예에서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을 보호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쭉 이 부분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넘어가서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평가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동물들을 잘 대해야 됩니다. 왜죠? 동물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동물은 수단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동물을 잘 대해야 되죠? 동물을 잘 대하는 게 바로 인간을 잘 대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동물을 잘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재심은 나와 유사한 논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읽어볼게요. 라이프니츠는 관찰 목적으로 아주 작은 곤충, 이 뭐 동물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 이제 몸집을 가진 존재잖아요. 이 곤충을 이용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뭇잎 위에 다시 되돌려 놓았다.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인한 어떤 해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생명체를 파괴한다면 미안한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마저 다 읽어볼게요. 말없는 동물들에 대한 자애로운 감정은 인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킨다. 예,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동물 보호해야 됩니다. 왜죠? 그걸 통해 인간 보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 동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무 수행해야 되는 거죠.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우월합니다. 목적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동물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인간에 대한 의무 수행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보호하자. 그걸 통해 인간을 이렇게 돌려서 3쿠션으로 이제 인간이 보호된다. 그런 이야기를 다제시문이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살펴봤던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대원칙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각 제시문의 논지를 소개해야 된다. 요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때 그 논지를 공통 주제어, 개념어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그 두 번째 공통 주제어 개념어에 따른 비교 대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각 제시문 논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제시문 혹은 세 제시문 사이에 공통 주제어 개념어를 뽑아서 그것에 따른 비교 대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1번 문제를 그 푸는 대원칙입니다. 이런 그 대원칙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을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그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가지시문과 나제시문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의 관계 이런 공통 주제어 혹은 개념을 뽑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개념적인 용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가지시문과 나제시문이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죠. 가지시문은 인간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나제시문은 아니다. 우선하는 게 없다. 같은 거다.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는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다제시문은 그 인간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가제시문과 공통점이 있고 하지만 동물의 권리를 그렇게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제시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뽑아봤어요. 이런 개념어를 가지고 보면 가와 나가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복지를 지지한다. 요거 이제 해설에 나오는 그 용어거든요. 이렇게 동물의 복지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다와 나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 관계를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통 주제어 개념어를 3개를 뽑은 거거든요. 하나, 2개, 3개를 뽑았는데 요거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가나 다가 전부 다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는 두 제시문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거든요. 편의상 요거를 A 논점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B 논점, B 주제어, 요거를 C 주제어라고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개요를 어떻게 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개요를 이렇게 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가 가지는 관계와 관련해서 가제시문은 인간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제시문은 그 두 개, 그 인간과 동물의 권리가 동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제시문은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관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인간의 권리, 동물의 권리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라는 두 번째 공통 주제어 가지고서는 일단은 가와 다가 아이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나라고 썼네요. 나가 아니라 다죠. 다. 예. 가와 다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인간과 동물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가운데 인간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좀 평등하다라는 관점에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이 그래도 우위를 점한다라고 보는 다지신문의 관점 이런 식의 또 차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어인데요. C. 동물의 복지를 지지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나와 다가 또 동일한 관점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동물 복지를 지지하는 근거는 또 차이가 있어요. 낮의 시민의 경우는 차별할 근거가 없다. 동물을 인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차별하고 무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물도 그 복지가 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다지 시민의 경우는 동물의 복지를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복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나다 제시문의 차이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원칙에 근거해서 제시문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요까지 이렇게 짜 보았습니다. 예,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한번 예시답안을 작성해 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세 지시문은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서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앞에 있었던 A죠. A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시문 가는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에 우선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A 논점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플러스 가제시문의 전체 논지를 또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제시문 나는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네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역시 A의 논점과 관련한 나제시문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고 플러스 제시문 나의 논지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입장은 해가지고 동물을 인간이라는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보아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와 유사하지만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인간에 대하면서 나 유사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A와 관련한 다의 입장, 다의 관점을 설명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전체적인 논지도 설명하는 식으로 그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이게 이제 그 비주제어였잖아요. 요거 가지고 여기까지네요. 가와 다를 연결해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입장이다. 그렇지만 가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다는 이야기 먼저 한 다음에 그렇지만 가는 동물과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대립적 관계다. 가는 그다음에 다는 조화적 관계다. 이렇게 차이도 있다는 거 밝혀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동물의 복지를 지지한다. 이제 C 주제어와 관련해서 나다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원에서는 나다가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나는 동물 차별 근거가 없기 때문이고 다는 그것이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근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B 주제어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까지가 C 주제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글자 수는 세어보니까 1100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만 줄이면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대 1번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